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개벽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43장 7절입니다.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All life will be renewed and all blessings will begin anew.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All life will be renewed.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And all blessings will begin anew. 선천에서 누리던 물질과 복록이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이 새 출발하면서 만물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내년에 승객을 태우고 첫 정식 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 관광용 우주 캡슐 넵튠의 식사비가 50만 달러, 한화 6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덴마크 유명 셰프가 만든 고급 음식이 고도 30km 성층권에서 제공됩니다. 미국 과학기술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최근 미 기업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는 지구 밖을 여행하는 관광용 캡슐 넵튠의 정식 비행을 내년에 시작할 것이며 승객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짜리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식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 알케미스트의 스타 셰프인 라스무스 뭉크가 코스 요리 형태로 승객들에게 내놓습니다. 승객들은 넵튠 안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게 되는데 메뉴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주여행이라는 혁신적인 성격을 반영해 구상될 예정입니다. 넵튠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공 모양으로 지름이 4.9m입니다. 승객 8명과 조종사 1명을 태울 수 있으며 높이가 약 200m에 이르는 초대형 풍선에 매달려 공중으로 뜨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최고 목표 고도는 30km로 과학계에서 우주의 시작점으로 보는 고도가 100km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넵튠은 우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층권에 해당하는 고도 30km까지만 올라가도 주변이 어두워지고 지구의 동그란 곡면이 드러나 우주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총 비행 시간은 6시간이며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12만 5천 달러, 1억 6,500만 원의 넵튠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중국 IT 기업 바이두가 선보인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 택시의 총 주행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택시는 차량에 탑재한 인공지능이 실시간 교통 시스템과 연계, 신호등과 주변 차량을 인식하고 알아서 간격을 조정합니다. 지난달 총 주행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었을 뿐 아니라 현재 11개 도시에서 2030년 100개 도시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를 마련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이미 전국에 약 15,000km가 깔렸습니다. 중국이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험실로 만든 건 시티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과 첨단 모빌리티로 무장된 지능화 도시라는 콘셉트를 수출 모델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이 사고 없이 실행되려면 센서 기술뿐만 아니라 차량용 정밀 지도와 내비게이션도 필수적이라며 각 도시 특성에 맞도록 교통 인프라 설계부터 안전교육까지 토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는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복지 천국 스웨덴이 총기와 마약 밀거래 등 최악의 범죄 국가로 변모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년 전 중동 난민들을 대거 수용한 결과인데요. 최근엔 경찰과 폭력 조직 간 유착 정황까지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유로뉴스 등 유럽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에선 일부 경찰이 밀착 관계에 있던 폭력 조직에게 주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까지 나서 우려를 표할 만큼 사태가 심각합니다. 스웨덴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동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스웨덴 좌파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16만 3천 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인구 대비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것인데요. 야심차게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스웨덴 사회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난민들을 중심으로 총기와 마약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총기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스웨덴의 강력 범죄율은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인 2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중 하나였던 스웨덴이 유럽을 대표하는 범죄 국가로 추락한 것입니다. 현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범죄율은 스웨덴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무려 3배가 더 높았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오세라비 작가는 스웨덴으로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성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스웨덴의 강간 범죄는 세계 2위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선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인 신장 건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 있고 신생골수, 즉 신장이 골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5장 생성편에서는 신장은 뼈와 부합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장과 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황제내경 상고 천진론에서는 여자는 7의 3배수 나이인 37의 21세, 남자는 8의 3배수 나이인 38의 24세쯤이 되면 신장 기운이 정점에 달아 사랑니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니가 뿌리에만 있고 겉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한 잠이 항상 부족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장 건강과 뼈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은 99%가 골격에 존재하는데 이 칼슘이 신장에서 평균적으로 1, 2%만 소변으로 나가고 98%에서 99%는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 이온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노화로 인해 신장 네프론이 퇴행을 겪게 되면 세뇨관의 재흡수 기능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속에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EPO,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은 간 내에서도 분비되지만 많은 부분이 신장 사구체로 인해 촉발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EPO, 즉 조혈인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에 따른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과 남성적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 많으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틱 팩터 효소가 분비되어 뼛속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아의 1차 성장기와 청소년의 2차 성장기에는 부신에서 특히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골격도 커지고
피도 많아져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한의학의 고대 이론은 탁월한 선인들의 식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빈혈 상황이죠. 병원에서도 심한 빈혈이 오면 EPO 주사를 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조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단기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의 생리적 상황을 보더라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양이 늘어 골수로부터 적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적혈구가 많아지면 산소 부족량이 채워지므로 다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작용을 통해 적당량의 적혈구가 항상 유지되게끔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쉬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잠을 잘 때는 길게 심호흡을 크게 하여 점점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므로, 즉 골수도 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뼈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수면량이 둘 다 적당히 유지되어야 뼈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로하면 뼈가 찌는 듯한 느낌으로 노골노골해지고, 더 심해지면 원인불명의 심한 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뼈를 찌는 듯 과로할 때 나오는 열감이라 하여 골증 노열이라고 합니다. 골증 노열 초기에는 쌍화탕을 처방받아 음용하면서 쉬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계속 방치하고 과로하게 되면 신장 면역 이상으로 사구체 신염이나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뼈의 경우는 골감소증이나 골연화증, 심지어 골수암, 혈액암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골증노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서 번열이 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에 전기가 고갈되어 더욱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불면과 약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시면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어 뼛속의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번열이 점점 사라지고, 수면량이 나날이 회복되어 불면증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스피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질환은 염증으로 귀결되며, 이 염증이 오래되면 담이 됩니다. 불꽃 염자는 불화가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불씨는 꺼져 있어도 속에서는 염증 대사물이 남아 있어서 다른 2차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대사산물을 동양의학에서는 염증의 염자에 병질 엄부를 붙여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 쌓은 것을 돌담, 순 우리말로 담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한자말 담이라는 한자를 가래 담이라고 새김하는데, 이 가래는 목으로 내뱉는 가래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를 파자해보면 가래, 가리개, 가리는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담은 혈관, 림프의 순환을 막아서 정상 세포의 기능을 가리게 되는데요. 마치 냄비에 유기물인 음식을 잘못하여 태워 먹으면 숯검댕이가 너무 딱딱하여 설거지가 안 되듯이, 우리 몸속에 늘어붙은 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며 그로 인해 농과 같은 염증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담이 됩니다. 외상질환으로 생긴 어혈증 또한 오래되면 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담이 질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거꾸로 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으로 떠돌게 되면 바로 색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흡착하여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바로 담으로 작용합니다. 담이 쌓이다 보면 혈관으로 다시 방출되게 되고 혈관 내에 점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 질환 중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차적으로 폐에서 각혈이 되거나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장이 버텨주지 못해 급성 신장염을 일으켜 산혈증이 되거나 폐혈증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감 등의 심한 감기에 걸리면 소변이 아주 혼탁하거나 붉은 빛이 돌 정도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위로는 폐기관지를 통해 가래로, 아래로는 신장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담이 분해되어 나가야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옴과 훔 소리의 진동의 힘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노폐물인 담을 내보내고 폐혈주 수행을 통해 신장에 수기를 가득 채워 온몸의 림프나 혈관을 맑게 정화해 놓는다면 뼈도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더라도 온몸에 염증의 불이 퍼지기 전에 빨리 면역구가 대처해서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은 신장의 건강이며 우리 몸의 신장 건강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율주 수행을 열심히 하여 신장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고 더 나아가 뼈나 장부의 빛받기 수행 예식도 해보시고 뼈살이 수행도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V 상생방송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 시간에 함께 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악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 이로새. 우리 대조신 이로새.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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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hum니죄야노래 hum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hum니죄야노래 hum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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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태울 천상은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며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고 치유가 됩니다.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설려화를 내 몸에 착착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려화를 합체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설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돼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이번에도 배수로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돼 내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고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돼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다시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분화된 선료화를 모두 합쳐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하는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수조기의 설료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지웅치 대울